다시 한번 당뇨 초기신 분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뇨를 이기는 사람들의 당이사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네이버에 장마를 검색해보니 평균 비 내리는 날이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는데, 가장 장마가 길었던 기간은 2013년에 기록된 49일 이고 가장 짧았던 기간은 1973년에 기록된 6일이라네요. 장마로 인해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당뇨약을 끊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록을 정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요 며칠 생각을 해서 엑셀 파일로 나의 하루를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만들어서 작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작성표에 보면 아침 공복 혈당과 삼시세끼 식사의 혈당 변화, 그리고 수변 시간 등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보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정보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 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당뇨에 걸리지 않고 정말 당뇨 초기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초기는 처음에 관리만 잘하면 당뇨를 완치할 수 있으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위에 당뇨 초기인 분들에게 꼭 완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당뇨를 꼭 이기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공복 수치가 100에서 125 수치가 나오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100 이하는 정상이고 126이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또한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통해서도 당뇨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 부하 검사는 75g의 포도당을 마시고 2시간 후에 혈당이 140 미만이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140에서 199, 요 사이가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또 당화혈 색소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당화혈 색소의 수치가 5.7에서 6.4%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당뇨 전 단계인 것입니다. 당뇨는 무증상이 대부분인데, 물을 평소보다 많이 먹는 다음,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 이런 증상과 더불어 뚱뚱한 사람은 살이 함께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당뇨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셔서 당뇨를 정말 초기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증상들을 다 겪었는데요. 정말 이때 당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다면 정상으로 돌아왔을까? 라는 궁금증이 정말 생기네요. 이 당뇨는 내장지방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내장지방은 내 몸에 쌓인 독소가 주 원인이 됩니다. 이런 내장지방으로 인해 현대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염, 역류성 식도염, 각종 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40세가 지나서 당뇨가 왔지만 요즘은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20, 30대만 하더라도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 비만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요즘은 마른 당뇨도 있는데요. 외관상으로는 말라 보이지만 내장지방이 많아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내장지방,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내장지방 꼭 빼야겠죠? 우리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살이 찌게 되면 내장지방에서 지방산이 생기는데, 이 지방산이 간으로 가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지방산이 췌장으로 가게 되면 췌장에 지방이 쌓여 인슐린 분비를 억제시키는 원인도 되는데요. 이 내장지방이 생기는 원인은 당분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육류, 탄수화물 등의 과다 섭취, 또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내장지방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음식을 먹어도 당분이 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체중이 줄고 자꾸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당뇨는 한 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평생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생활습관과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생활습관과 운동. 생활습관과 운동으로 관리를 잘 하면 정상인과 같은 혈당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정말 초기에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박수! 그래서 생활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또한 처음에 병원에서 당뇨약과 함께 병행해서 치료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중에 당뇨약을 점점 줄여나가 끊더라도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당뇨 초기이신 분들 꼭 병원에 가세요. 초기에 관리를 못하면 정말 당뇨약을 평생 드실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 당뇨 초기인 분들은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라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완치가 되는데요.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처럼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정상인 사람은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처음에 많이 뿜어져 나오는데 당뇨인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므로 포도당이 혈관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럼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 무엇이냐? 이것은 식사할 때 인슐린이 쫙 뿜어져 나오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입니다. 당뇨 초기인 분들이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췌장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는데요. 이 정상화되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췌장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어 당뇨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꼭 초기에 치료해야 되겠죠? 병원에 꼭 가셔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뇨 초기이신 분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처음부터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저도 당뇨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당뇨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치보다는 완화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먹는 식습관과 운동을 평생 해서 혈당 관리를 한다면 정말 약을 끊을 수 있는 기대를 하루하루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 수치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유지해야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 내 몸 관리는 누가? 내가 정말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맛있는 것, 달달한 것 참아야겠죠? 운동 정말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보다는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